자, 앞에 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 어떻게 발음됩니까? 뭐라고? 바디랑? 자,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의문의 첨가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문의 첨가 현상에서 의문의 첨가, 기본 니은 첨가 있죠. 기본 니은 첨가는 보통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합성어나 파생어, 단어가 결합할 때 발생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사실은 합성어야. 밭과 이랑이 합쳐진 말이거든. 얘를 명사로 봤을 때, 얘를 근데 명사로 보지 않고 그 뭐냐 체험 플러스 조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만 볼게요. 그러면 자, 밭이랑이라고 하는 만약에 명사로 보자면요,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의문 변동 과정을 이제부터는 좀 쌤이 상세하게 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문 변동 과정을 순서대로 좀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의문 변동 과정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밭하고 이랑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앞글자에 받침이 있네. 그리고 밭 플러스 이랑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밭 플러스 니랑이라고 니은이 첨가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환경이 갖춰졌죠.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뒤에 니은 나오고 앞에 디귿 있네. 어떻게 변해요? 반 니랑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 발음이요, 반니랑입니다. 반니랑. 알겠죠? 자, 다음 얘를 밭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이랑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맞습니다. 밭이랑 이렇게 되죠. 일단 바티랑이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런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1항이 뭔데? 여기서 조사라네.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네. 맞죠? 자, 그래서 바티랑이 됩니다. 바티랑에서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데? 바치랑이 되겠죠. 바치랑 논이랑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자, 다음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딘사. 얘는 뭐 쉽죠? 그래서 변동 과정 안 쓸게요. 자, 그래서 딘사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진사라고 말하지 않아. 왜 진사라고 말하지 않는데? 맞아요. 인사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딘사가 딘사로 발음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된소리 대기 볼게요. 자, 된소리 대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된소리가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그 다음에 쌤이 나눠줬던 포인트, 거기에서 크게는 4가지로 봅니다. 맞죠? 크게 4가지. 첫 번째 뭐였는데요? 디귿,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예사소리들입니다. 자, 이제는 요것도 알아야 돼. 기역, 디귿, 비읍 딱 나오는 순간 얘네 뭐에 해당한다?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데? 평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평파열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뭐라고 하는 거야?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거야. 왜? 쌍기역, 기역, 키역이 전부 얘로 발음되고 디귿, 지읒, 히읗 이런 애들이 전부 얘로 발음되고 비읍, 키읔, 쌍기역이 전부 얘로 발음되기 때문에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 얘네일 수밖에 없어. 왜? 얘네는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 소리를 뜻하는 거야. 맞죠? 음절 끝소리인 얘네 3개 뒤에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은 된소리로 발음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규칙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였는데?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입니다. 자,
용언의 어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용언을 배우게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용언의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런 간판 같은 거 보이잖아. 간판 지나가다가 용언 보이면 전부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로 약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뭐 다 앞에 있는 게 어간이야. 맞죠? 그 뒤에 있는 게 어미야.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상황에서 얘가 막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변형이 일어난 것까지 예민하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이 오면은 된소리가 일어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얘 발음 어떻게 됐는데? 안 기다가 돼. 얘는 왜 안 기다가 안 돼요? 기까지가 어간이라서요. 50% 정답. 뭐라고요? 맞습니다. 오. 자, 기는요. 피동 전미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피동사동 안 배웠을 땐 상관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기가 붙어있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얘는 접사입니다. 접사. 접사는 어미가 아니야. 그래서 어미의 첫 소리인 애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사에 해당해서 안기다가 아니라 안기다로 발음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접사인데? 라고 했을 때 피동접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일어나죠. 자 그런데 얘가 뭐랑 헷갈리느냐? 여기에 없는데 합성어 중에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앞 어근의 받침에 리을이 있을 때 뒤에 오는 애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겨울비라고 하잖아, 그쵸? 자 그런데 얘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는데? 겨울비 라고 해요.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과 비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단어가 합성되는 과정일 때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가운데 리을 받침이 있으면 뒤에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받침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안 돼. 여기에 나오는 단어와 단어가 형성되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가 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얘네를 관형사형 어미나 또는 한자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내가 겨울이라는 거를 순우리말 한글이라는 걸 알고 있다가도 이걸 보면 겨울 한자어였나?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어의 과정에서 생겨난 된소리백입니다. 자 다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이건 사실 쉽죠? 맞죠? 자 그랬을 때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예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문을 닫지 더듬지.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1번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더듬지 얘는 1번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얘 어디에 해당하는데? 2번에 해당합니다. 맞죠? 원래는 뭔데? 더듬다잖아. 그쵸? 지는 뭔데? 어미죠. 더듬다에 다 빠지고 들어간 지, 더듬지. 2번에 해당하죠. 자 다음 물을 담고 담다 미음 거기에 고 어미 2번에 해당하죠. 자 다음 신을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신격 신을 신
신겨주답니다. 우리는 이제 억양이 있다 보니까 신겨주다 이렇게 하는데 신겨주다 아닙니다. 알겠죠? 신겨주다입니다. 신겨주다. 자, 얘는 기본형이 뭔데? 신따야. 맞죠? 신겨는요. 신기어가 줄임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는 어미야. 기는 뭔데? 아까 이야기했던 접사. 그래서 얘는 된소리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해당 안 됩니다. 자, 다음 삼고, 삼다에다가 고가 붙었다. 그치? 자, 그래서 얘 삼고 맞죠? 2번에 나옵니다. 자, 얘 옷을 뭐라고 발음합니까? 옷을 건다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왜 건다라고 발음할까요? 얘는 왜 건다가 아닐까? 잘 생각하세요. 기본형이 뭔데? 그렇지, 걸다잖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건다에서요, 어가는 어디까지일까요? 맞습니다. 거기까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유는 뭔데요? 얘 선어말 어미. 그래서 어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다가 될 수 없어. 이 어미 뒤에 있는 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옷을 건다가 되죠. 옷을 건다. 맞죠? 자, 이걸 사실 우리가 건다라고 발음 안 하는 건 다 알아. 발음해보면 돼. 그런데 얘를 왜 발음을 이렇게 안 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해명이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절도범, 절도. 물질량, 물질. 얘네 전부 뭐에 해당하는데? 한자어에 해당하네. 3번에 해당하네요. 맞죠? 자, 다음 갈대가 리을, 그 다음에 관용사용 어미, 뒤에 명사 체험 꾸며주고 있네. 맞죠? 4번에 해당하죠. 열 사람 이 열이 지금 사람 꾸며주고 있네. 관용어네. 자, 그러면 얘 4번에 해당합니까? 아니에요. 얘는 애초에 뭐가 아닌데? 용언이 아니에요. 맞죠? 수사입니다. 수사가 아닌데 수관용사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의문의 변동 과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뭘로 돼야 됩니까? 닭과 는으로 돼야 되겠죠.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다 하고 이음 받침이 되죠. 당는. 맞죠? 자,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부터? 음절 끝소리부터. 맞죠? 음절 끝소리 없으면 그 다음 장문 단수나.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장문 단수나 거센 소리 대기는 항상 그냥 제일 초반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옷하고 고름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되는데? 옷, 꼬름이 되죠. 꼬름. 자, 얘는 음운 변동 과정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중노권이 되죠. 중노권. 음운 변동 몇 개 일어났어요? 한 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니야. 맞죠? 자, 다음 얘 발음 어떻게 됩니까? 구하고 뭐가 돼야 되느냐? 따가 먼저 돼야 돼. 알겠죠? 자, 거기에서 따가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축약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개화. 얘도 변동 과정 없죠. 그냥 갈등.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하는 변동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자음. 일단은 구분 기준 어떻게 되는데? 좋음, 위치.
다음 좋은 방법.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양수, 시조, 그다음 경구, 연구, 그다음 후. 자, 그래서 하열, 하찰, 마찰, 그다음 비음, 그다음에 유. 맞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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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음이면서 파열은 뭐 들어가야 돼? 비읍이죠. 자, 다음 치조음에서 파열은 뭡니까? 디귿. 자, 경구계음이면서 파열은 뭐야? 오, 이 학교만 제대로 똑바로 얘기했다. 다른 학교 전부 다 뭐였지? 이러면서 다 낚이던데. 자, 다음 영국계음 그 다음 파열은 뭡니까? 기역이죠. 자, 다음 하차름에 뭐밖에 없었어요? 지읒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지읒은 경구계음이죠. 자, 마차름에 두 개 있었습니다. 흰 목소리인 시옷이랑 그 다음에 후민 히읗이 있었다. 그쵸? 자, 그 다음 비음에 미음, 니은, 그 다음에 이음 있었고 리을 이렇게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얘로 변하는 거 뭡니까? 비음아. 얘가 얘로 변하는 거 비음아. 얘가 얘로 변하는 거 비음아. 자, 그 다음 얘가 얘로 변하는 것도 비음아. 자, 그래서요 비음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만 바뀌는 변동입니까?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면 조음 방법만 바뀐 거야. 맞죠? 양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뭐야? 조음 위치만 바뀐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다른 변동 교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교체 한번 보겠습니다. 유음아 리을에서 저기 뭐냐? 니은에서 리을로 바뀌었네. 당연히 조음 방법만 바뀐 변동이다. 그쵸? 자, 그러면 구개음화는 뭐가 바뀐 변동일까요? 디귿에서 지읒으로 간 겁니다. 대각선으로 움직였어. 맞지? 조음 위치랑 조음 방법이 둘 다 변한 변동입니다. 자, 다음 음절 끝소리 규칙 한번 볼게요. 자,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돼. 이거는 뭡니까? 조음 방법만 변동된 거야. 자, 그런데 히읗도 디귿으로 발음돼. 맞죠? 자, 다음 지읒도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맞죠? 자, 그런 점을 볼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은 조음 방법만 변하기도 하고요. 조음 위치와 방법이 둘 다 변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반면에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조음 위치와 방법이 반드시 둘 다 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볼게요.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첫째 음절 다 요거 말한다. 그쵸? 종성 위치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참 요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얘가 얘로 발음되잖아. 그치? 요거는 그럼 뭐가 변동된 건데? 소리의 세기가 변동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변했어?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한 건 그러면 둘 중에 뭐에 해당해? 둘 다 해당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니은.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서 음운 개수가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운 개수가 변한다. 첨가된 자음. 음운 첨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봅니다. 첨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이 된소리 대기는 교체에 해당합니다. 맞죠? 아닙니다. 자, 다음 디귿 볼게요. 첫째 음절의 종성, 예, 기억 말하네. 맞죠? 종성 위치에서 셋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두 번 음운의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요건 음운 변동이라고? 아니라고. 얘는 연음이잖아.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전체 음운 개수가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리을. 음운 변동 개수가 줄어들었죠. 뭐랑 히읗이랑 디귿이 만나가지고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정답은 한번 정답은 4번. 자, 5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잘 보세요. 우리 유음화랑 니은의 비음화 얘기하면서 요게 이제는 조금씩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 뭐가 헷갈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권력으로 발음돼. 자, 그러면 얘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리을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얘 한자어야. 권력 한자어잖아. 한자어에서 주로 리을의 비음만 일어난 다음에 침략 이런 것처럼. 맞지? 얘는 왜 리을의 비음만 안 일어났는데? 가 궁금해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은 갖춰진 것 같은데 지금 앞글자에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죠? 리을이 초성에 나오고요. 얘 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맞지? 얘는 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됐을까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거 혹시 학교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형태소의 경계와 형태소의 내부 안에서 얘기하던가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의 형태소입니다. 자, 얘가 한 개의 형태소라고 하는 건 얘를 쪼개보면 돼. 권과 력으로. 맞지? 권과 력으로 나눴을 때 권 혼자서 씁니까? 안 써요. 력 혼자서 씁니까? 가끔 쓰요. 혼자서 쓰인다기보다는 다른 애에 붙어서 쓰이지. 수력, 화력, 마치 접사처럼. 맞죠? 자, 그러면 접사처럼 쓰이는 애가 있다. 접사다라고 생각해보면 접사는 항상 뭐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근에 붙어 있어야 돼. 어근은 뭐야?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얘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쪼갤 수 있는 형태소다? 아니다. 그래서 권력은요, 한 개의 형태소고요. 마치 하늘처럼 그냥 한 개의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요,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공권 이렇게 발음합니다. 공권력으로. 자, 그래서 이때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왜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얘네는요, 형태소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는 나눌 수 있어. 공권이라고 하는 단어, 력이라는 단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권은 뭔데?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고, 력은 힘이잖아. 맞죠? 그래서 무슨 힘, 무슨 힘에 붙잖아. 그쵸? 그래서 공권과 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각각 다른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났어. 자, 그래서 요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난다라고 해서 형태소의 경계라고 하죠. 자, 이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한 개의 형태소라고 하는 건 형태소 내부를 말하는 거거든. 형태소 내부에서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요,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얘네 위치가 바뀌어서 앞글자에 리을이 나오고 뒷글자에 니은이 나올 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왜 비음화 규칙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 리을이 받침이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앞글자 받침에 니은이 있고요, 뒷글자 초성에 리을이 있으면은 이제 상충되는 거야. 얘도 뒤에 있는 리을을 만나서 유음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 앞 초성에 있는 리을도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니은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규칙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하튼 그거는 그렇고요.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하튼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동화랑 불완전 동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솔직히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맞지? 완전 동화는 뭡니까? 걔랑 완전히 100%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야. 맞죠? 완전 동화는 100% 똑같아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유음화. 맞죠? 불완전 동화에는 뭐 있겠어? 그러면 비음화.
영향을 주는 소리, 받는 소리.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억과 니은, 역행동화와 불완전동화를 물어봅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역행동화잖아. 역행동화잖아. 얘죠. 1번이죠, 1번. 맞죠? 자, 다음. 네, 소리내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넓다. 이거 혹시 저기 뭐야 격받침 관련해가지고 격받침 뒤에 나오는 그 예사 소리 된 소리로 되는 거 혹시 이야기하던가요? 했을 텐데 이거 뭐냐 리을 비읍 그 다음에 리을 티읍 뒤에 나오는 예사 소리 된 소리 된다. 자 그런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얘를요 얘네랑 묶어서 얘기하던가 얘네랑 묶어서 얘기하던가 그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리을 비읍이 여기에 비읍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일단 최종 발음은 넓다잖아, 그렇죠? 그런데 보는 관점으로 이 비읍이 뒤에 있는 디귿을 만나서 쌍디귿이 됐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정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 리을 받침 때문에 이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뒤에 디귿이 와서 이제 쌍디귿 된 소리가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읍이 뒤에 있는 디귿을 만나가지고 쌍디귿 된 소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은 주로 어디에 해당한다? 이 가에 해당하는 음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지금 넓다도 된 소리가 발동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넓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외 조항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네 가지의 플러스 예외 조항 얘네 리을 비읍 리을 티읕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합성어 요 두 가지까지는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네, 소리내기. 자 다음 6번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내려오세요. 자 얘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 어떻게 됩니까? 변동 가동적으로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셋, 노, 라, 타 여기에서 센, 노, 라, 타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 음운 변동이 들어간 부분은 어딘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렇죠? 자 그래서 적용된 걸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평파열마 맞죠? 자 다음 또 거센 소리 내기 격음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음화 맞죠? 세 가지 그래서 정답 이건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얘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대관령입니다. 얘 어떻게 발음 되는데요? 등산 노변. 왜 그런데? 끊어. 대관이라고 하는 령, 골짜기라는 뜻입니다.령이 골짜기죠. 맞죠?
맞죠? 대관령 한계령. 그다음 등산하는 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형태소의 경계에 있을 때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잠깐만. 변동 과정에서 유음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다시 치울게요. 자, 요거는 대관령이 맞습니다.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유음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를 같은 형태소로 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겠지. 맞죠? 자, 큰 관령이다 라고 나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유음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등산하는 길이다 라고 해서 등산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답 보세요. 자, 최다오답 아직 여러분 안 풀어봤죠 좀. 자, 이거 쌤이 그 표시를 해줄 테니까 얘네만 좀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체크 표시 풀어보세요. 3번 문제 풀어보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고요. 오케이, 5만 좀 풀어봅시다. 시간 한 3분 줄게요. 아, 5번 문제도 좀 풀어보세요. 5번 시간 좀 걸린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이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대조리되기 유형에 따라 분류한 거 1, 2, 3, 4번 아까랑 순서 똑같다, 그치? 자, 그래서 굳이 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숨, 기다. 이제는 좀 보이죠? 기 뭐겠어? 당연히 접사겠지. 숨기다 아니다, 그쵸? 자, 다음 일시 요거 한자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시 한자어니까 3번에 해당한다, 그쵸? 자, 그런데 갈 때는 관용사용어미 4번에 해당한다, 그쵸? 자, 다음 발전 얘 한자어 3번에 해당한다, 그쵸?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 발음 어떻게 하는데? 술잔. 얘 뭐에 해당하는데? 1, 2, 3, 4번 뭐에 해당해? 발음은 술잔이잖아. 술잔이야. 얘 뭐에 해당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받침 나왔으니까 1, 2, 3, 4번 중에서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뭔데? 한자어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관용사용어미, 그러니까 용언인가 아닌가? 근데 술이 용언은 아니잖아, 맞죠? 그럼 명사잖아. 그럼 용언 제외. 자, 우리 술이 한자어야? 아니지. 술을 한자어로 주라고 하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술이 한자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뭐와 뭐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에서의 된소리대기입니다. 술잔. 자, 마찬가지로 얘 발음 어떻게 하는데? 할, 빠, 뭐 때문에 관용사용어미 4번 때문에, 맞죠? 자, 다음 얘 봅시다. 길가에 발음은 어떻게 하는데? 길가라고 발음해. 그런데 그러면 이 기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길가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어입니다. 길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다음 우리 탈락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탈락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뭐 이번에 시험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가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이 모음 탈락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빼냐면 다음번 시험에 그 저기 형태소와 단어 할 때 집어넣어서 같이 하려고. 왜냐면 형태소와 단어 하면서 뭐 배우냐면 용언의 그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배우거든요.
혹시 배운 사람 있습니까? 자, 그래서 뭐 히읗 탈락, 시읒 탈락, 뭐 탈락, 뭐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막 엄청 많거든요. 어간이 탈락하는 형태, 어미가 탈락하는 형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얘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 안 되려고 얘 빼는 학교도 있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자음 탈락 크게 뭐 있었습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맞죠? 모음 탈락에 뭐 있었습니까? 탈락. 흔히 동문 탈락이라고 한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탈락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탈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용언에서 일어납니다. 용언에서 일어나. 리을은 왜 제외시키는데? 리을도 용언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뭐에서도 일어나는데? 합성어에서도 일어나.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리을 탈락은 합성어에서도 나오고요, 용언에서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용언에서 나오는 애들이죠. 맞죠? 자, 그래서 합성어에서 나오는 리을 탈락 뭐 있어? 바늘 플러스 질, 활 플러스 살. 그래서 바느질, 화살. 맞죠? 자, 다음 용언에서 리을 탈락 뭐 있었어요? 알다, 살다, 아니, 사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 합성어랑 용언 해가지고 활 플러스 살 합성어죠. 자, 그 다음 아니, 사니, 아니하고 사시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리을 플러스 니은 또는 시옷입니다. 이해되려나요? 리을 받침 뒤에 니은 또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요, 리을이 탈락합니다. 니은 또는 시옷입니다. 니은 또는 시옷 어미가 탈락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리을 탈락의 특징 또 있습니다. 뭔데요? 발음상으로도 변동이 일어나고요, 표기상으로도 변동이 일어나죠. 내가 100% 안다 치면 안 적어도 돼요. 자, 다음 히읗은 주로 용언에서 일어나죠. 예시, 좋아. 발음할 때 좋아. 자, 그래서 얘는 발음상 변동은 일어나는데 표기상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용언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뭐 타서, 서서 이런 표현. 사실은 얘네들을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한 애들인데, 타 플러스 아서가 결합한 애들이야. 밑에는 서 플러스 어서가 결합한 애들이야. 맞죠? 자, 다음에 끝탈락 뭐 있었어? 감, 가서, 키가 커서, 크다, 담그다, 쓰다. 자,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르게 뭐 반모음 탈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소 배열 제약이란 음소와 음소 사이의 결합을 제한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의 음소 중에는 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음소 배열 제약과 관련된다. 자, 잘 보세요. 되게 생소한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음운의 변동을 꽤 여러 번 공부했어요. 여러 바퀴 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규칙이 나온다?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규칙을 듣도 보도 못한 문장으로 바꿀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평파열음 뒤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파열음은 우리 뭔지 안다. 뭔데요? 기역, 디귿, 비읍. 맞죠?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 자, 그래서 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범한 소리를 말하는 거야. 자, 평소의 소리. 자, 그래서 평은 예사소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장애음, 그러니까 자음 중에서
예사소리인 애들을 평장애음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안 울린 예사소리 뭐 있었습니까? 바다사자가 5개 있었죠. 맞죠? 걔네들을 평장애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뭘 말하는 거야? 평파열음 뒤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 이거 뭐 말하는 건데 사실 된소리 대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 예사소리 올 수 없다며. 그래서 경음으로 바꾼다. 된소리 대기. 자, 다음 리을 뒤에 니은이 올 수 없다.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니은을 리을로 바꾸거나 리을을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지. 니은을 리을로 바꿔버리는 거 어떻게 되는데? 뭐가 있을까? 칼날. 리을 뒤에 니은 올 수 없어. 맞죠? 자, 다음 사는 원래는 살다잖아, 그치? 리을 뒤에 니은 뭐나. 그래서 얘 탈락시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히읗과 평장의 음은 인접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야. 평장의 음은 아까 뭐였는데? 거센 소리, 저기 예사 소리. 맞죠? 자, 그래서요 바다사자가 중에서요 시옷과 그 다음에 그드브즈를 조금 나누면은 얘네는 어떻게 되는데 히읗 플러스 피읗이 플러스 돼서 크트프츠가 된다. 그쵸? 시옷은 뭐가 되는데 된소리 쌍시옷이 됩니다. 이거 우리 중학생 때 했어. 이거 어떻게 발음해? 못소. 맞죠?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데? 나소. 맞죠? 자, 그래서 히읗과 평장의 음은 인접할 수 없다. 충격되어 격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격음이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거센 소리만 얘기하고 있네요. 맞죠? 자, 다음 경국의 음 지읒 치읒 쌍지읒 뒤에는 반모음 이가 올 수 없다.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반모음 이가 탈락한대요. 자, 그래서요 요거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하던가요? 이거 저쩌처 다른 학교에서 하던데 저쩌처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거 중학생 때 한 학교도 있는데 처로 발음합니다. 자, 우리 보통 얘가 원칙이고 얘를 이제 허용해준다 막 이러잖아. 그치? 얘는 아닙니다. 얘는 허용이 아니라 애초에 이 발음은 없어. 우리한테 모든 발음이 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 되는데 거랑 겨 비교해보세요. 차이 되게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저랑 저 비교해보면 되게 차이 안 느껴집니다. 뭔가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되지? 톤만 달라지는 것 같지 발음 자체는 안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얘네는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얘로 발음되니까 뭐가 하나가 빠져버렸어. 뭐가 빠졌는데? 반모음 이가 빠져버렸지. 맞죠? 그래서 반모음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치어는요 다처로 발음한다.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기읍과 히읗은 평장이음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용어로 평장이음을 격음으로 해서 6화로 발음한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구개음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구개음화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는 뭔데? 인접한 두 우문 중 앞 우문의 받침이 디귿이어야 돼. 그러면서 실질 형태소여야 돼. 자, 다음 인접한 두 우문 중 뒤에 의문에 모음 이가 있어야 돼.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가 있어야 돼. 맞죠? 세 번째는 뭔데? 뒤에 나오는 반모음 이가 형식 형태소여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고 뭐 때문에 안 일어나는지를 찾아봐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애들 중에
국외음화가 적용되는 애들이 뭔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지. 국외음화 적용되는 애들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습니다. 맞죠? 얘 어떻게 발음해? 같이. 요번에 보여? 자, 다음 얘 어떻게 발음해? 거치다. 이렇게 발음됩니다. 맞죠? 자, 얘 어떻게 발음되는데? 끝인사. 맞죠? 얘 왜 끝인사라고 안 해? 그렇지, 인사가 실제 형태소라서. 너뭔 대답할 때마다 실제 형태소만 대답 되게 잘하네. 자, 봅시다.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꽃꽃이라고 합니다. 얘, 자, 잘 보세요. 얘 발음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꽃, 꽃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데? 앞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뒤에 자음 나왔네. 음절 끝소리 규칙 된다, 그렇지? 자, 그런데 뒤에는 뭐야?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가 디귿으로 안 바뀌었어. 맞지? 디귿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지가 됐겠지. 맞죠? 그런데 디귿으로 안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꼭꼭 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구드는 애초에 안 되죠.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자, 볼게요. 가치는, 자, 그러면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요, 얘네들 세 개를 전부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뭐에만 틀렸습니다.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맞죠? 자, 다음 끝인사는 AC에만 해당하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데 C가 형식 형태소래. 근데 얘는 실질 형태소잖아. 맞죠? 아니죠. C가 아니죠. 자, 다음 꽃꽃이는 B에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꽃꽃이는 B에만 그렇다가 아니라 뭐에만 그렇다가 돼야 돼? 이죠. 맞죠? 여기에만 그렇다고 대답해야 돼. 잠깐만. 그러면 미안합니다. B에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식 형태 소인 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C에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굳은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 앞 음절에 디귿 받침이 있다라는 거에만 대답할 수 있으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요거를 쌤이 그 숫자를 다 세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우리 발음을 한번 다 적어봅시다.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 P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 음운 변동 과정.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됐겠어? P가 됐겠지. 맞죠? 거기에서 꽃잎이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에 의해서 최종 꽃잎이가 됐겠죠. 맞죠? 샌노라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 낳는. 맞죠? 원래는 변동 과정 어떻게 되는데? 나의 디귿 받침이었겠지. 맞죠? 거기에서 비음화 일어났겠죠. 자, 다음 거센 소리 내기. 자, 얘 리을 기억 있고요. 뒤에 히읗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를 뭐라고도 하냐면 거센 소리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냥 보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얘를 밝혔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치? 밝혔다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 밝혔다라고 하는 발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단은 탈락이 먼저 이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기억이 살아있어야 돼. 맞죠? 기억이 살아있어야 히읗이랑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요, 이 겹받침 플러스 히읗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약만 일어나고요, 탈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겹받침이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거센 소리와 축약이 먼저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 단골 손님이죠. 물
엿으로 발음합니다. 물엿.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과정인데? 물 플러스 일단은 이거였을 거야. 맞지? 거기에서요 물 플러스 뭐가 됐겠어? 엿이 됐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뭐가 됐어? 엿이 됐겠죠. 유마에 의해서.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 현상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찾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 형태로 나오는 왜냐면 얘 하나하나 다 봐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같다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음절 끝소리 위치 거기 플러스 대소리 대기 교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여기에서도 탈락이 일어나는데 혹시 바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원래 뭔데 쓰다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탈락됐어. 맞죠? 그래서 탈락이 여기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체 두 번 일어납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많이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혹시나 이 의문의 변동 안 풀어놓은 문제 있으면 뒤에 이어서 계속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 세트까지.